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당신은 어디쯤인가요? 라는 작품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요, 박혜준 작가의 테라피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박혜준, 1993년생,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때부터 꽤나 구체적으로 나의 미래를 그리곤 했다. 이쯤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겠지. 이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겠지. 이쯤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겠지. 기대한 대로만 사라지지는 않아 아쉬울 때도 있지만 딱히 후회도 없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자신은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추억에 있다고 믿으며 그 때문인지 요즘은 자꾸 옛날 것에 미련이 남는다. 무선 이어폰보다는 유선 이어폰을, 이북보다는 종이책을, 전동 킥보드보다는 그냥 킥보드를, 애플 펜슬보다는 그냥 연필을, 스마트폰 중 하나를 고르라면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선택하겠다. 좋아하는 것은 언어 유희, 커피, 바다, 노래, 운동화, 수다, 걷기, 글쓰기, 여행, 그리고 한식이다. 네, 그러면 이어서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박혜준 작가의 테라피라는 작품입니다. 라디오 개편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들어갈 라디오 프로그램명은 테라피. 방송 시간은 밤 10시다. 청취자들이 테라피를 듣고 주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저 치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은 희망찬 프로그램명이다. 첫 방송에서 청취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 위해서는 DJ의 달달한 목소리와 더불어 감동 열매 2만 개를 먹은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오프닝 멘트가 필요하다. 오프닝 멘트로 청취율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오프닝 멘트 원고를 신입 막내 작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신입의 싱싱한 머리에서 나오는 신선한 글재주를 믿는다나 뭐라나. 깜찍한 신입 막내 작가는 다름 아닌 나, 장영실이다. 내 이름 석자 믿고 이번 오프닝 멘트 원고를 맡긴다는데 실은 난 자경루의 원리도 모르는 장영실이다. 사실 장영실이라는 내 이름은 반전 그 자체다. 학창시절 유명 위인과 동명이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리더 자리를 떠맡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기대감을 갖곤 했다. 심지어 소개팅을 하기 전에 주선자로부터 내 이름을 들은 상대방은 장난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곤 했단다. 야, 장난하냐? 나 이제 연애하고 싶다니까. 남자 말고 여자를 소개해줘야지. 죽을래? 됐어. 너한테 소개 안 받을래. 이렇게 난 아무 이유 없이 소개팅을 시작조차 못한 적도 있다. 앞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 이름이 반전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기대하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고 나의 성별은 여자인데 소개팅남은 내 이름만 듣고 세종대왕의 절친인 장영실 아저씨를 떠올렸다는 점이다. 하여튼 내 이름이 마음에 든 적은 손에 꼽는다. 최근 내 이름이 썩 쓸모있네 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특이한 이름 콘테스트에서 순위 안에 들어 3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을 때다. 에휴, 혹시나 내 이름 석자만 믿고 오프닝 멘트 원고를 맡긴 것이라면 재고하라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하다. 새 프로그램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계에 발을 들인 사람 모두가 야심찬 포부를 안고 들어왔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 원고를 막내 작가인 내게 맡기길 바란 건 아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인 김 작가님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믿고 시킨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있나. 발등에 불 떨어지면 뭐라도 나오겠지. 장 작가 잘 돼가고 있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
그럼 뭐가 나오려고 해도 절대 안 나오더라고. 장 작가는 조선 최고의 발명가와 이름이 같으니까 뭐가 나오도 나올 거야. 걱정하덜 마라. 네. 썼다 지웠다 반복하고 있긴 한데 청취자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만한 멘트가 잘 안 나오네요, 김 작가님. 우리 프로그램명이 테라피잖아. 뭔가 치유하려면 그 전에 상처가 나거나 흉이 져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토리를 짜봐. 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그럼 수고, 장영실이 파이팅! 늦은 오후 김 작가님의 조언대로 상처와 흉터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기로 했다. 못 믿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인정받은 분이니 부지런히 조언을 따르는 수밖에. 가장 먼저 상처와 흉터의 사전적 정의부터 찾아보았다. 상처, 피해를 입은 흔적. 흉터, 상처가 아물고 남은 자국.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사람들은 자국보다는 흔적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다치면 상처가 날까 걱정하고 상처가 나면 혹 그게 흉터로 남진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흔적은 지울 수라도 있지만 자국이 남는 것은 일종의 낙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흉터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기억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흉터를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고 흉터를 처음 본 지인들은 이건 어쩌다가 생긴 흉터야? 라고 물어보곤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마데카솔과 후시딘이 국민 연구가 된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상처인 마데카솔,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 부채표 후시딘. 이 약품의 광고 문구만 봐도 상처나는 것, 흉터가 지는 것을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프닝 멘트도 마데카솔다워야 할 텐데, 후시딘다워야 할 텐데. 어떻게 써야 청취자들의 상처와 흉터를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넌지시 소개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쉽사리 떠오르질 않았다. 우선 내 몸에 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살펴봤다. 가장 먼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눈 아래쪽에 난 흉터, 오른쪽 눈썹 옆에 있는 작은 흉터, 왼쪽 손등에 난 흉터, 이제는 손금처럼 보이는 왼손바닥에 난 흉터, 치골 근처에 난 수술 흉터 총 5개가 있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내 흉터들을 보며 종이 위에 글을 끄적이고 있었는데 잠시 잠이 들었나 보다. 오프닝 멘트를 쓰는 게 어찌나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지 눈 아래쪽에 상처가 나던 그날이 꿈에 나왔다. 2000년 봄, 초등학교 1학년 첫 공개 수업 전날이었다. 사실 공개 수업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엄마에게 참석할 수 있느냐고 여러 번 물었다. 발표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내 진심이 통했는지 엄마는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엄마의 대답을 들은 그날 저녁, 하필 그 시절에는 롤러스케이트가 한창 유행하던 때였고 동네 언니들과 모여 롤러스케이팅 시합을 했다. 코너를 돌 때 가까이 붙어서 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한 우리 언니의 말이 생각나 욕심내어 코너링을 하다가 그대로 엎어졌다. 얼굴이 바닥을 향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눈 아래쪽을 크게 다쳤고 피가 나 급히 응급처치를 하였다. 다행히도 응급처치를 빨리 한 덕에 지금은 아주 작은 흉터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엉엉 울며 언니 탓을 했더랬다. 다음날 얼굴에 거즈를 잔뜩 붙인 채 학교를 갔고 예정대로 2교시 공개 수업이 진행됐다. 목이 빠져라 교실 뒤를 쳐다봤더니 엄마가 나를 보고 살짝 손을 흔들며 앞을 보라고 눈짓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이만 거즈로 잔뜩 얼룩진 내 얼굴은 새카맣게 잊은 채 열심히 손을 들며 선생님과 눈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 조그만 꼬맹이가 열심히 부상 투혼 중인 것이 대견했는지 담임 선생님은 내게 발표할 기회를 꽤 많이 주셨고 내 생애 첫 공개 수업은
스스로에게 뿌듯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그날의 상처가 퍽 마음에 든다. 나는 그날의 흉터를 자존감으로 기억하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장영실이라는 막내 작가가 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쓸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박혜준 작가의 테라피라는 작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